물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손가락으로 허공에 글씨를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입안에서만 맴돌고 도무지 입 밖으로 안 나와 답답하셨던 적 있으셨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제 진짜 나이 들었나? 하고 한숨 쉬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기억력은 나이 탓이 아니라 길이 막혀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 정말 단순하지만 이 원리를 이해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이 열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0 가까운 나이에 여전히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뇌 건강 전문가 김한석입니다. 저는 오늘 머리가 맑아지고 말이 또렷해지는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단 몇 분이라도 여러분의 몸을 그리고 기억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왜 이 주제에 진심을 다하게 되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제 인생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25해 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차를 마시고 있었죠. 평소처럼 평온한 대화의 시간.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누구지?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라는 걸 제 이름을 잊으신 겁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점점 말을 잃어가셨고 눈빛도 멍해지셨습니다. 그 눈빛은 참 낯설고도 가슴 아픈 빛이었어요. 의사로서의 제가 아니라 아들로서의 저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을 되찾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같은 고민을 안고 사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다는 간절함. 그게 저를 연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과 만나며 한 가지 공통된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뇌세포가 죽어서가 아니라 뇌로 가는 피가 막혀서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뇌는 산소와 영양이 없으면 단 몇 분도 버티지 못하는 기관입니다. 숨만 쉬면 되는 줄 아시지만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그 숨도 뇌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퍼즐을 풀고 책을 읽고 텔레비전 퀴즈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셔도요. 길이 막혀 있으면 뇌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이건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흐름이 막힌 결과입니다. 제가 처음 이 원리를 알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며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건 자세였습니다. 고개를 자주 숙이고 어깨가 굳어 있는 날이면 말을 잇는 게 더 어려워지셨어요. 반대로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드리고 나면 단어가 조금 더 또렷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기억은 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흐름 문제구나 하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인 채 생활하십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TV, 책까지. 고개를 숙이고 등을 구부린 자세는 자연스럽게 뇌로 가는 피의 길을 막습니다. 특히 귀 뒤쪽, 목과 머리가 만나는 작은 지점. 우리가 풍지혈이라 부르는 그 자리가 굽기 시작하면 뇌로 올라가는 혈류가 확 줄어듭니다. 이 지점이 굳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고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아는 사람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말을 하다 문장이 끊깁니다. 심지어 집중도 안 됩니다. 그렇게 기억력이 무너지는 첫 단추가 채워지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지점을 단 몇 분간 손가락으로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눈빛이 또렷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아이고 나야 뭐 이제 다 늙었지 그런다고 달라지겠나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진짜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너무 굳어 있었던 게 아닐까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혹시 몇 해 전보다 이름이 잘 생각 안 나고 어딘가 말이 잘 안 붙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뇌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볼 시간입니다. 길을 열어주면 기억도 다시 따라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5분입니다. 복잡한 약도 비싼 건강식도 아닙니다. 당신의 손끝 하나로 시작하는 기억을 되찾는 아주 따뜻한 첫걸음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알려드릴 실천법들을 하루 하나씩 따라만 하셔도 한 달 뒤 말하는 속도, 생각의 흐름, 그리고 집중력이 달라지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던 번호가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이 먼저 눌러주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뇌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손가락을 귀 뒤쪽으로 가져가 보세요. 귀의 가장 아래쪽 귓볼 있지요? 그곳 바로 뒤에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뒤쪽으로 가면 목과 머리가 만나는 움푹 들어간 지점이 하나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그곳이 뇌로 올라가는 피의 중요한 길목, 풍지혈입니다. 풍지혈은 겉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곳처럼 보이지만 뇌와 연결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관문입니다. 이 자리가 굳으면 피는 위로 오르지 못하고 뇌는 산소와 포도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멀쩡한데 말을 하려면 막히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이 풍지혈은 자극해 주기만 해도 순식간에 눈이 맑아지고 머리가 환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두 손의 검지나 중지를 이용해서 그 지점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세게 누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둥글게 원을 그리듯 돌려주면 됩니다. 10번에서 20번 정도만 천천히 돌려주세요. 처음엔 별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0초만 지나도 머리 쪽이 약간 시원해지거나 눈이 또렷해지는 느낌이 올라올 겁니다. 혹시 등 뒤까지 따뜻해지거나 목덜미가 시원해진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단순한 마사지를 넘어서 피가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자극입니다. 피가 통하면 뇌가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기억을 깨우는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먼저 권했습니다. 기억이 희미해졌다는 어르신, 말을 더듬기 시작하신 분, 멍한 눈빛이 자주 생긴 분들 모두 단 며칠만 이 자극을 반복해도 눈빛과 말투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풍지혈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머리로 가는 피는 귀 뒤에서 갑자기 솟는 게 아니라 등과 어깨를 타고 위로 올라오는 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 길 전체를 풀어줘야 완전히 흐름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해볼 방법은 바로 등 자극법입니다. 등은 우리 몸에서 피의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등이 굳으면 그만큼 피의 속도도 떨어집니다. 특히 날개뼈 주변과 어깨 윗부분이 굳어 있으면 그 위로 피가 통과하지 못합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효자손이나 긴 머리빗 또는 손잡이 달린 주걱도 괜찮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등을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문질러 주세요. 한쪽 등은 30초, 반대쪽도 30초, 총 2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게 긁으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느낌입니다. 날카롭게 자극하면 피부만 상하고 등 속 근육은 오히려 더 경직됩니다. 그저 천천히 편안하게 쓰다듬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이 동작을 마친 분들 중에는 등이 따뜻해지더니 눈이 또렷해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많고요. 숨이 훨씬 편해졌다, 가슴이 트인 느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혈류가 바뀌고 있는 신호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 하루의 피로가 쌓인 뒤에 이 동작을 해주시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지금부터 등 자극법도 함께 해보실까요? 집에 있는 머리빗, 효자손 혹은 긴 주걱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티셔츠 한 장 정도의 얇은 옷을 입고 양손으로 손잡이를 쥔 뒤 등 전체를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겁니다. 절대 세게 긁지 마세요. 부드럽게
날개뼈 아래부터 어깨 위쪽까지. 왼쪽 30초, 오른쪽 30초.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등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혈관이 열리고 숨이 깊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눌렸던 혈관들이 그때 가장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주면 그날 밤 수면의 질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 회복은 결국 밤의 뇌 회복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중요한 부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목입니다. 목은 머리로 가는 거의 모든 혈관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목이 굳습니다.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내려다보거나 높은 베개에서 자거나 푹 꺼진 소파에 등을 기댄 채로 오래 앉아 있으면 목의 근육이 굳고 혈관이 눌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피는 머리로 올라가지 못하고 말은 막히고 생각은 더뎌집니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한 간단한 동작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자에 편하게 앉아주세요. 등이 곱게 펴질 수 있는 의자가 좋습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툭 내려놓고 어깨에 힘을 뺍니다. 이제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귀가 어깨에 가까워지듯이. 목이 살짝 당긴다 싶을 정도까지만 하시고 그 상태로 열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원위치로 돌아오고 이번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 동작은 굳은 목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피의 통로를 열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어깨와 함께 연결된 근육이 자극되면서 머리까지 혈류가 도달하기 쉬워집니다. 혹시 목을 돌릴 때 뻐근하거나 한 방향으로만 잘 돌아가는 느낌이 있다면 그건 이미 통로가 많이 굳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땐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자주 풀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 바로 해보시죠. 의자에 곧게 앉아 어깨에 힘을 툭 빼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주세요. 귀가 어깨에 가까워지듯 무리하지 마시고 뒷목이 당기는 느낌까지만. 열을 세고 천천히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 다음엔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히며 숨을 들이마시고 어깨를 펴고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눌러보세요.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정면으로 내리면 등부터 목까지 길이 열립니다. 하루 23번만 반복해도 집중력과 말의 흐름이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건 고개 뒤로 젖히기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혀보세요. 시선은 천장을 향하게 하고 양 어깨를 펴고 손바닥은 허벅지를 지그시 눌러보세요. 그 자세에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 목과 등 전체가 부드럽게 풀립니다. 이 동작은 단 몇 회 반복만 해도 눈이 환해지는 느낌, 머리가 가벼워지는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저녁에 잠자기 전 이 동작을 해주시면 하루에 뇌 피로가 훨씬 덜해집니다. 기억은 절대로 나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피가 올라갈 길이 막혀 있을 뿐입니다. 그 길을 다시 열어주는 간단한 방법들을 여러분이 실천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 좋은 자극법들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차례입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매일 못해요, 계속 까먹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실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어떠셨나요? 귀 뒤쪽을 살짝 눌러주는 풍지열 자극, 등을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자극법, 그리고 목의 흐름을 열어주는 간단한 스트레칭. 이 모든 건 하루에 다 해도 단 5분이면 충분한 동작입니다. 그런데요, 박사님,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매일 하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며칠 하다가 말게 돼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몸이 아프거나 눈에 띄는 증상이 있으면 바로 움직이게 되지만 기억력 문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날 단어가 하나 안 떠오르고 며칠 뒤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막혀버리고, 그런 변화는 천천히 찾아오기 때문에 긴장감도 떨어지고 실천이 뒤로 미뤄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땐 의지로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반복이고 반복을 도와주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주 단순한 하루 실천표를 만드는 겁니다.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요일별로 하나씩만 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월요일엔 풍지혈 마사지, 화요일엔 등 긁기, 수요일엔 목 스트레칭, 목요일엔 휴식 또는 가벼운 호흡 정리, 금요일엔 다시 풍지혈, 토요일엔 어깨 돌리기 1분, 일요일엔 전체 복습. 이걸 냉장고 문이나 화장실 거울 아니면 스마트폰 배경화면처럼 자주 보는 곳에 붙여두세요. 내가 결심을 해서가 아니라 자꾸 보이니까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하세요. 손주에게 오늘은 무슨 날인지 할머니한테 물어봐줘 하고 미리 말해두는 겁니다. 오늘은 풍지열 마사지 하는 날이래 하고 손주가 말해주면 그것만으로도 기억이 떠오르고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실천이 아니라 가족 간의 대화이자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이 방식으로 3주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여하신 분들 중 대부분이 끝까지 해내고 기억력이나 집중력에서 확실한 변화를 느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분 한 분이 있습니다. 74 대신 이종섭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마트폰 없으면 전화도 못해. 번호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르신께서 외출 중에 갑자기 휴대폰 배터리가 꺼졌답니다. 당황하셨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집 전화를 들고 천천히 숫자를 눌러보셨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답니다. 한 자리 한 자리 아들의 전화번호가 저절로 떠오른 겁니다. 그리고 신호음이 울린 뒤 여보세요 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이종섭 어르신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아, 내가 아직 괜찮구나. 내 머리가 다시 살아났구나. 그 말씀이 얼마나 울림이 컸는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돌아온다는 건 단지 숫자 몇 개를 다시 기억하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로 돌아오는 길을 다시 찾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내 가족이 누구였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다시 잊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고 단순한 습관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귀 뒤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등을 쓸어내리고 목을 천천히 돌려주는 것. 이게 하루 1분, 3분으로 쌓이면 결국 당신의 뇌를 다시 깨우는 시작이 됩니다. 기억력은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아직 깨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뇌가 숨 쉴 수 있도록 피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바로 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이 정보를 함께 나눠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기억을 되찾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다시 깨어나는 출발점입니다.